안녕하세요, 대주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특별한 날들, 소중한 추억들은 꼭 기억을 합니다. 생일, 결혼식, 합격일 등등 지나고도 꼭 기억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첫 라방을 했던 1월 30일 정말 잊지 못할 특별한 날이었고 기억입니다. 아직도 감흥과 여운이 다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시장 상황도 참 안 좋은 시점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살면서 그렇게 많은 분들한테 한 마음으로 뭔가 연결된 감동을 받은 거, 그러니까 다 같이 뭔가 연결된 느낌이 들면서 받았던 그 감동은 정말 잊을 수가 없고요. 저희 가족들 식구들도 좀 많이 와서 그런 모습을 봐줘서 좋았고, K라인 분들, 개영님까지 다 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그냥 식구들 가족들이 다 모인 그런 잔치 같았습니다. 마치 결혼식 같은 느낌? 아니, 그거보다 좀 더 큰 감동이었어요. 그날 제가 첫 라방이다 보니까 채팅창에 다 호응도 못 해드리고 슈퍼챗도 다 못 읽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슈퍼챗을 다 그 이후에 그날은 다 못 봤지만 제가 이렇게 다 그 이후에 보고 좀 정리를 했습니다. 메시지도 다 읽고 무림맹주님 제일 먼저 쏘아주신 분들, 그 다음에 김영희님도 중간중간 계속 쏘아주셨고, 뿌라비다님, 우리 페르소나도 쏘아주셨고, 만땅행복, 차근이, 아름이도 쏘았고, 해피트리님, 행복나무님, 이영훈님, 네, 이진숙님, 이재성님, 상엽이, 오로라, 로아헤어, 낭만고양이, 지금 다 못 읽어드리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슈퍼챗을 쏘아드렸습니다. 이 사실 한 분 한 분 다 읽어드리고 그래야 되는데요. 최영원님,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최우드리님도 있고 허당님도 있고 다 불러드려야 되는데요. 네, 그날 너무 경황이 없어서 다 이렇게 불러드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슈퍼챗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길지만 그래도 다 명단을 한번 좀 넘겨보겠습니다. 해피브님, 유승열님, 박현미님, 혜수님, 이정섭님, 꽃보다 공깃밥님, 옥진님, 수지, QCT, 강팀장, 바다, 홍혜원, 이장훈님도 항상 1등 해주시고, 또 송도피아님, 김유전님, 일념님, 레몬부자님, 네, 통기타 라이브, 송유송송, 김주환, 정말 댓글로만 봤던 분들, 물론 슈퍼챗을 또 쏘아주신 분도 고맙고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님, 따뚜님, 대주주라고 닉네임 하신 분도 있고, 우시연님, 디오님, 박상필님, 쿠쿠타스 멘탈님, 제가 쿠쿠타스 얘기해서 은빛연우님, 김유희님, 엔젤개미님, 차근님, 박용훈님, 강혜선님, 사랑은후님, 네, 야옹이 하품님, 문페이즈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슈퍼챗에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초록구름님, 네, 윤성님, 박시모님까지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고민을 좀 해볼게요. 이 슈퍼챗을 쏘신 분들과 어떻게 조금 더 특별한 컨택을 할 수 있을까? 물론 나중에 형님처럼 좀 많이 쏘시거나 좀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또 특별히 오프라인 모임들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코로나 끝나면 오프라인에 강연 같은 것들을 할 때 30분, 50분 기준으로 할 때 슈퍼챗을 쏘신 분들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저는 라방도 좀 소소하게 이렇게 얘기 나누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나중에 줌이나 한큼웍스 이런 걸 활용해서 슈퍼챗 쏘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언택트 미팅 이런 것들을 해볼 수도 있을까? 아니면 채팅창을 카카오에 그 채널을 하나 열어서 잠깐 문답 같은 걸 좀 진행할까? 아무튼 이 슈퍼챗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거나 슈퍼챗이 아니라도 평소에 좀 댓글로 정말
그 열심히 참석해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나중에 좀 잘 정리를 해서 제가 어떤 형식으로든 제가 조금 네, 보답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마치 이게 결혼식 축의금 받은 느낌이라서 뭐 돈이 들어오는 건 좋지만 또 어떤 부담이 또 있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걸 한번 해볼 거예요. 다행히 어쨌든 그 시장이 반등해서 너무 다행이고요. 참 우리 K라인의 그 형님, 형님이 진짜 아침장에 시장이 잠깐 반등했다가 빠질 때도 야 이제 바닥이다라고 지을 때 그 떨리는 심정 저는 알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다수의 사람들한테 어떤 지수를 공표한다는 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면 형님 같은 위치에 있는 분들은 슈퍼개미 김정환님을 하는 겁니다. 보통 전문가들은 오르면 오를 것 같다, 빠지면 빠질 것 같다, 이런 정도의 내피셜만 하기 마련인데,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 바닥인 것 같은데 해도 참 공개적으로 바닥입니다, 이젠 사세요 얘기하기 정말 힘든데 정말 리스펙하고 정말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형님의 그 어떤 에너지와 그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다 깎아가지고 시장을 버티고 또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건 정말 언급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조정이 좀 깊었습니다. 물론 이제 조정이 완전 끝, 이제 무조건 상승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오늘의 반등은 꽤 의미 있는 반등이었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4일 연속 받았던 조정의 어떤 흐름들은 한번 꺾었다라고 보여지고, 우리 시장 끝나고도 미국 시장 흐름들이 괜찮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때 뭐 외국인 포지션들도 장 막판까지 좀 좋았고, 오늘 외국인 기관이 주도해서 또 시장을 반등을 시켰기 때문에 여러 시그널들이 어쨌든 시장의 추세, 하락 추세를 좀 일단은 일단락 시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번 조정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 우리가 항상 이런 조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성공을 통해서 얻는 교훈들도 우리가 뿌리 밖에 새겨야 되겠지만, 이런 순간적인 어떤 조정이나 약간의 실패, 순간순간의 어떤 실패를 통해서라도, 뭐 실패라고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조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얻는 게 많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려고요. 현금의 중요성을 이번 조정으로 좀 크게 느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현금은 뭐 때론 금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현금도 뭐 종목이다가 아니라 이번 조정은 현금은 금이다, 금처럼 더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좀 드릴 수 있고, 이제 오늘 반등했고 내일부터 좀 반등 흐름이 좀 나오고, 다음 주 이제 수요일 옵션 만기 이후에 이제 설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설 연휴 전에 또 다시 현금을 다 써서 바닥에서 포트를 늘려놨다면 조금씩 이제 반등을 할 때마다 또 현금을 어쨌든 설 연휴 전에는 20% 이상을 좀 만들자. 근데 이런 분들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도저히 현금을 20%못 만들겠어요. 근데 예를 들면 또 20%더 만들고 싶은데 진짜 팔기가 너무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팁을 드리는 건데, 현금을 10%밖에 못 만들었어요. 10%밖에. 그러면 20%를 만들고 싶은데 10%밖에 못 만들었으면 그 10% 정도를 현금으로 두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뭐 인버스를 사두면, 예를 들면 10%를 인버스를 사둔다면 사실 현금 20%의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물론 이 인버스가 시장이 좋아서 오를 때는 인버스는 제 역할을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도 또 손절을 할 수도 있어요. 장이 만약에 뭐 계속 가는 분위기라면. 왜냐면 그 리스크 관리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인버스 뭐 고버스 이 정도까지 이제 투자 수익을 보고 뭐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포트 운용 차원에서 내가 현금 비중이 좀 덜해서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전체 그 90%의 주식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마치 우리가 평소에는 안 아프면 필요 없는 보험을 그냥 들어두듯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을 만약에 마련하지 못하신 분들은 인버스를 일부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져갈 수 있다. 그 비율만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인버스는 지금은 이제 살려면 나름의 어떤 교육들을 받아야 돼요. 그거는 뭐 각 증권사나 요새 뭐 네이버 같은 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ETF 인버스를 사기 위해서는 뭐 교육을 좀 받아야 됩니다.
아무튼 요게 이번 장에서 얻은 교훈 중에 하나고, 변동성이 어쨌든 굉장히 커졌다. 그러니까 우리도 느끼는 거고, 미국의 전 세계 글로벌의 뭐 로빈 후드든 개인들이 느끼는 거고, 뭐 기관이나 외국인도 느끼는 건데, 어쨌든 코로나라는 이 상황이 전 지구적인 경제의 위기의 상황에서 이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시장이 사상 최고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그 변동성이 굉장히 시장이 커졌어요. 왜냐면 누구나 지금은 작은 나비 효과 같은 어떤 상황이 심리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시장을 꽤 깊게 조종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어쨌든 3000포인트 지수가 이상 올라갈수록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막 뭔가 조바심에 영끌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수익은 많이 먹었지만 뭔가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유형의 심리들이 복합하게 들어왔고, 국내 같은 경우는 기관이나 외국인은 계속 개인들한테 물량들을 털려서 수익률을 못 내고 있는 조바심, 뭐 외국인들도 지금 이 상황이 뭐 환율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미국 상황들, 헤지펀드들도 요새 막 이렇게 당하고 있고, 아무튼 여러 시장의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확실히 느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이제는 부분적으로도 시장이 조금 오른다 싶으면 자동적으로 현금을 좀 만들고, 시장이 좀 빠지면 그 현금을 또 단전히 좀 쓰고, 막 이런 전략들이 굉장히 유용할 수 있겠다, 이 이후에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대마불사라는 제가 표현을 한번 라방 때 썼는데, 오늘 시장의 반등을 보더라도 역시 막 반도체, 자율주행, 전기차, 2차전지, 위성, 신재생에너지, 컨텐츠 플랫폼, 플러스 바이오까지 시장의 그 미국 시장도 그렇지만 성장 섹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어쨌든 시장이 빠질 때도 물론 조금 더 빠진 경우도 있고 뭐 덜 빠진 경우도 있지만, 역시 주도 섹터들의 대표주들은 역시 시장이 하락할 때도 하방 경직성이 강한 경우들 많았고, 반등 역시 좀 강한 경우들이 많았고, 그래서 포트를 여러 가지 정리하고 압축해 갈 때 이렇게 그 주도 섹터인 시장의 이슈적 연결고리가 굉장히 좀 강하게 섹터로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을 포트의 50% 이상은 최소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이번 조정에서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부분들이 몇 가지 제가 인사이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건 좀 가십적인 건데요. 근데 제가 뉴스를 보는 그거를 한번 또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가덕도 신공항 부산 이제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치에 뭐 크게 제가 관심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을 이제 적극적으로 밀다가 부산의 상황이 조금 불리한 것 같으니까 국민의힘당에서도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기류를 가다니, 오늘 가덕도 신공항 묻고 한일 해저 터널 더블로 가 정도로 지르더라고요. 가덕도 신공항만 지지해버리면 국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슈의 키워드에 눌리니까, 한일 해저 터널이라는 게 예전에도 경제 가치가 이게 없다 이래가지고 사실 한 번씩 꼭 선거철 되면 부는 약간 테마처럼 이게 실질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한일 해저 터널이라는 키워드가 선거에서는 꽤 크게 불 수도 있겠다. 특히 보수를 지지하는 층이나 언론들에서는 한일 해저 터널이라는 어떤 이슈 자체로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지금 키워드를 민주당이 가져간 부분들을 좀 많이 상쇄시키려고 하겠다. 그래서 뉴스량이 굉장히 지금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뭐가 있나 그냥. 대표적으로 KT 서브마린, KT 쪽에 이제 관계사로 되어 있는 KT 서브마린이 항상 가덕도 신공항주인데, 저가 이런 테마를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저는 많이 올란 건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뭔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이런 주식들이 시장에 연결고리가 전혀 없었잖아요. 뭐 실적이 되게 좋은 것도 아니고, 뭐 해저 또 케이블 터널 뭐 이런 게 뭐 갑자기 시장에 연결고리가 있지가 못한데, 저런 시장의 연결고리들이 이제 이런 보궐선거나 뭐 약간 정치 쪽 테마는 좀 강한 느낌이니까,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 때 이런 게 바닥이라 하면 뭐 정말 진짜 단타를 굳이 한번 치고 싶다면 저는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다음에 이 우원 개발 이런 종목들이에요. 근데 제 우원 개발 이런 종목들은 뭐 퍼가 7, 8배밖에 안 하는 특수 건설 쪽이고, 이 동아지질은 특히나 그 가치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이게 저평가됐고 실적 가치나 그 자산 가치로도 굉장히 저평가됐고 좀 좋은 회사인데 뭐 맨날 못 오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식들이 한참 이런 뭐 건설 관련 붐이나 특수 건설, 토목 건설 관련해서, 왜냐면 이렇게 해저를 뚫어야 되면 일반 건설주가 아니라 특수 토목 건설주들이 또 바람이 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모 개발 이런 것들, 지금 제가 위에 한 5개 종목은 밸류에이션 있게 훌륭하거나 예전에 이제 그 뭐 KT 쪽 라인이거나 뭐 이런 주식들을 위에 올렸고, 오늘 뭐 이 밑에 종목들도 예전에 다 관련주입니다. LS 같은 경우는 대형주이고, 일신석재는 그 통일교 쪽 재단에서 대주주로 되어 있는 뭐 그 종목인데, 이 그 한일 해저 터널 관련해서는 통일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막 그 추진하기 위해서 정치권에 로비도 하고 뭐 이런다는 얘기들이 어느 정도 돌아서 일신석재도 좀 관련주로 좀 엮였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제가 그 시장의 그 약간 테마로, 혹시나 뭔가 이렇게 저도 정치 테마나 이런 거 접근할 때 보면 저는 무조건 바닥에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이 에이텍으로 뭐 이렇게 제가 유튜브에서 소개는 안 드렸지만, 이재명 지사 요새 그 지지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이 별로 안 높을 때, 작년 11월, 12월에 막 그때 그 재판 결과 막 나올 때쯤에 이재명 관련주인 에이텍을 저는 막 이렇게 별로 안 오를 때 들어가서 한 20-30% 정도 먹고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진짜 엄청 올라왔고, 뭐 정다운 이런 것들도 제가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도 뭐 바닥일 때, 막 진짜 이렇게 바닥일 때 그때 제가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먹고 나오지, 저는 막 지금 이렇게 막 온라인은 주식을 잘 접근하지 않습니까? 덩치나 테마 쪽은. 그래서 그냥 오늘 그 특징적으로 앞으로 그 뉴스 검색량이 많아지겠다, 내일은 굉장히 한일 해저 터널과 관련된 정치권의 논란들이 막 공방이 있으면서 뭐 경제성이 있니 없니 막 얘기 떠들 테니까, 이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이게 뭐 단기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뭐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한번 소개드렸고요. 시스템 반도체가 뭐 R&D에서 2,400억 투입 제2 디램시나 시스템 반도체, 이게 뭐냐면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뭐 설계, 뭐 이런 그 설계 쪽인데요. 이게 그 이 반도체를 설계를 하고 생산은 파운드리 업체에 맡겨서 생산하는 업체. 그러니까 그 반도체 업체 중에서도 이런 그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자동차 쪽에서는 텔레칩스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전 쪽에서는 어버브 반도체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어버브 반도체라는 회사를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기존의 어버브 반도체는 이렇게 그 가전 쪽을 주력으로 시스템이나 반도체들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자동차 쪽은 아니고요. 가전. 그다음에 가전 쪽에서 AI 칩도 많이 드니까 AI 칩 쪽도 관련이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어버브를 많이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좀 저평가됐어요. 왜냐면 시가총액이 한 2,700억 정도 되는데요. 작년 올 3월까지 작년 3월까지 매출액 1,050억에 영업이익 170억 정도, 4분기 실적이 안 나왔어요. 4분기 실적이 200억 넘는다라고 가정한다면 시가총액 퍼가 한 두세 배 정도, 작년 특히 코로나 전에 같은 경우도 뭐 연간 한 140억 정도.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상황에 전혀 상관없이 지금 이 시스템 반도체 설계 쪽이 요새 뭐 거의 뭐 쇼티지 해가지고 굉장히 업황이 좋으니까 실적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어요. 특히 그 요새 텔레칩스가 핫하죠. 그 자동차 쪽 반도체가 품귀 현상이라서 뭐 차를 못 만든다라고 해가지고요. 근데 텔레칩스는 최근에 CB도 좀 발행을 했고 실적이 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뭐 공식적으로 추천은 안 합니다만은, 그 텔레칩스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버브 반도체가 시총도 이 정도고 실적이 이 정도인 회사인데 아직 보고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업계 애널리스트한테 물어봤어요. 왜 어버브를 보고서를 안 쓰냐. 어버브가 삼성이랑 되게 이제 긴밀한 회사예요, 오랫동안. 그래서 직접적인 벤더 살아가서
일단 IR은 굉장히 보수적이래요. 그래서 그 애널리스트들이 뭐 이게 IR이 좀 보수적이니까 뭐 보고서가 별로 안 나왔어요. 뭐 그런 게 리스크일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된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이거 제가 기사를 지금 그때 봤는데 못 찾아가지고 이게 있습니다. 어보브 반도체랑 텔레칩스랑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자동차 반도체 설계 회사를 만들더라고요. 와, 그거 보고 놀랐어요. 왜냐면 텔레칩스 같은 회사는 삼성 파운드리를 쓰지 삼성이랑 직접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어버브가 삼성이랑 직접 이제 가전 쪽에서 시스템 반도체 관계 있는 회사잖아요. 텔레칩스는 자동차 반도체 설계에 대한 기술이 있어요. 근데 어버브가 텔레칩스랑 합작법인을 만드는 거 보고 제일 그냥 그 촉으로는 삼성이 앞으로 하만 쪽에 어떤 칩이나 이런 거 설계를 대응하기 위해서 텔레처럼 자기가 어떤 양성한 밴드가 아니니까 텔레칩스 같은 회사를 덜컥 뭐 밴드로 당장 편입하기는 좀 힘들고 한 다리 건너서 기본적으로 이 가전이나 시스템 반도체 설계에 대한 역량이 있는 어보브한데 텔레랑 같이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어보브를 좀 반도체 쪽, 자동차 쪽도 대응할 수 있는 회사로 키우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 촉이 들었어요. 그래서 꼭 이것도 한번 탐방을 잘 안 받고 보수적이라고 해서 어떻게 그 진입장벽을 뚫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가지 자신 있어 하는 게 있어요. 경인량이라는 대한민국의 최고 진짜 IR의 보수적인 정도의 회사를 제가 뚫어서 IR을 뭐 소통 역할을 제가 꽤 했기 때문에 어버브 같은 정도는 뭐 경인량인 정도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해서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의 업황이 막 분다 할 때 키워드로 어버브 반도체라는 회사를 한번 주목해서 한번 보세요. 시스템 반도체의 업황이 좋으면 어버브 반도체가 부각될 수 있다. 아직 좀 싸다. 이런 관점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고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좀 제대로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번 잠깐 말씀드릴까요? 오늘 뭐 여러 가지 반등하는 중에 한컴위드랑 캠트로닉스는 반등을 못했어요. 왜냐면 한컴위드는 이번에 뭐 조정받은 것도 없고 오늘은 보니까 시장이 반등하니까 그동안에 좀 낙폭 과대주를 위주로 쭉쭉쭉 좀 많이 올랐어요. 전형적인 낙폭 과대의 그 바닥에서 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고 상대적으로 좀 그 하락에서 하방 경직성이 좀 강했던 종목들은 뭐 그렇게 오늘 반등이 좀 없었고요. 왜냐면 가격 메리트가 크지 않다 이렇게 보이니까 캠트로닉스를 한번 다시 살짝 언급하는 경우는 뭐 이걸 지금 사실은 포트의 주력으로 편입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어쨌든 좀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올해 가이던스도 그렇고 대마불사에 포함된 종목 중에 하나가 캠트로닉스고 캠트로닉스는 실적의 가이던스로 봐도 아직은 좀 저평가라고 보니까 위드랑은 또 다른 거죠. 위드는 10가지 낚시대를 들이워서 정말 앞으로 여러 가지가 기대되는 근데 아직 실적으로 봤을 때는 뭐 가이던스가 나오거나 저평가 이런 관점은 아니까 근데 또 다른 또 매력이 장점이 있고 근데 캠트로닉스는 올해 가이던스 자체가 와이파이 무선도 인수했고 하기 때문에 대략 600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600억 나오는 게 거의 약간 확정적인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을 갖다 봤을 때 시총 4,300억 싼데 아무튼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그 어쨌든 UTG 소식이 나올 때가 머지 않았습니다. 2월달 정도에는 나와야지 폴더블 쪽 하반기 라인을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캠트로가 아예 없는 분들도 이렇게 좀 캠트로가 좀 조정을 받으면 예를 들면 정말 뭐 예를 들면 뭐 한 100주라도 좀 사놔야지 나중에 혹시 내가 다 아는데 분명 그런 얘기도 했고 이런 얘기도 했고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정말 한 주도 없어요 하면 너무 소외니까 정말 한 100주 정도라도 이런 캠트로닉스가 없는 제 그 캠트로닉스 때부터 제 그 영상들을 좀 보시고 제 그 탐방 영상을 특히 다 보신 분들은 한 뭐 진짜 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가 조정을 좀 받으면 정말 근데 이런 지금 가격에서 주력 포트로 지금 매입한다는 건 정말 아닙니다. 하지만 발이라도 좀 담가서 나중에 좀 좋은 소식들이 좀 들리면 같이 좀 기뻐해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잠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무튼 그 이제부터 그 매주 토요일 날 라방에서 여러분들을 또 뵙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았고요. 뭐 그
지난 토요일 날에는 3,700명, 800명까지 왔는데 정말 저는 몇백 명이 모이더라도 정말 재미있게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못 오신 분들은 또 이번 주 또 토요일 날 오시면 되고 또 뭐 바쁘신 분들은 또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오면 되고 그렇게 우리는 계속 함께 해 나갈 거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저도 든든하고 좋습니다. 그 개영님하고의 그 합방은 목요일 날 뭐 그때 그 라방에서는 말씀하셨는데 목요일 날 할지 아니면 아예 설 연휴 전인 다음 주 한 화요일쯤에 할지 아무튼 그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이후에 공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라방도 하고 이후에 오늘 월요일 시장이 좀 반등해서 너무나 좀 다행이었고요. 그 좀 상승 다시 반등장을 좀 즐기면서 설 연휴 전에는 다시 현금들을 조금 마련하는 좀 전략들로 한번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 대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